확진자가 연일 400명, 500명을 기록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코로나 감염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임산부들이 특히나 네. 더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최근 나온 기사에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에게서 코로나 항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교수님을 모시게 됐는데 네.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위험군 임산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경희요리원 산부인과 교수 이영주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교수님께 네.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네. 질문은요. 이게 아기에게서 어쨌든 코로나 항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모체로부터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태아에게서 직접 이게 생성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태아가 생성을 했다는 거는 태아가 감염이 됐다는 거고, 네. 그러면 코로나가 그 모체에서 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모체의 항체가 태아한테 넘어갔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태아도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항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항체가 뭐냐면 이제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서 지키는 군대. 건가요? 예, 군인이 태어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뭐 베타세포, B세포, T세포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나온 군인들이 항체인 거예요. 그래서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말 그대로 이제 국가를 누가 침범을 해오면 군대에서 군인들을 막 이제 내보내겠죠. 네, 그래서 네. 항체를 내보내서 그 바이러스를 일단은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가 종류에 따라서 항체가 각각 이제 생기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맞춤형 치료제가 항체라는 건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어요. 표면에. 네. 거기에 맞는 항체가 생겨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번 들어왔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군대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군대가 기억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군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00배, 1000배 막 그렇게 돼요. 한꺼번에 네. 완전히 많은 군인들을 생산하는 거죠. 네, 네. 그걸 기억세포라고 해요. 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조그만 바이러스의 조그만 요만한 입자들을 놔주는 거고, 그 입자들이 대한 항체가 생기면 진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그 입자가 그 입자를 가진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에서 기억을 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 정말 많은 항체들이 확 생겨서 그거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네. 태아한테 항체가 발견됐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결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항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IgG라는 항체가 있고 IgM이라는 항체가 있는데 IgM은 팔이 5개예요. 네. 오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커요. 그래서 태반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기한테서 IgM이 발견됐다. 그러면 IgM은 엄마한테서 받은 게 아니고 아기가 만들어냈다는 거고, 네네네네. IgG가 발견됐다는 거는 이제 엄마한테서 이제 넘어왔다. 넘어갔다는 건데, 네. 이번에 제가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IgG랑 IgM이 다 발견됐어요. 어머. 그러면은 이 어머.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네. 단순하게 IgM이 발견됐으면 아기가 생선했겠네 네. 라고 생성하면 되지만, 그 전에 여러 논문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산모의 태반을 연구를 해봤더니 태반이라는 결국은 벽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으면 이 벽이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켜요. 아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네네. 근데 이제 그 벽인 태반이 조직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벽에 구멍이 난 거죠. 어머. 그러면 엄마의 IgM이, 모체의 IgM이 아기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M도 넘어갈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지금에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수직 감염이 그렇구나. 되는지 안 되는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태아에게서는 코로나 항체가 발견되었다는 네. 것은 팩트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아이에게서 항체가 있다는 거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한 걸까요? 저희가 면역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면역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러스에 일단 한번 노출이 됐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은 돼요. 그 감염된 바이러스를 몸에서 항체가 생성되면서 바이러스를 이제 중화를 시키는 거죠. 바이러스를 항체가 둘러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화를 시키는 건데 면역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또 침입을 해도 그 바이러스의 감염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돼도 약하게 증상이 지나가거나 그런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기억세포예요. 네, 아까 기억세포고 말씀해 갑자기 군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억세포인데 그 기억세포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항체가 생성된 아기들이 그 다음에 재감염이 됐을 때 또 증상이 안 나타거나 항체 이겨낼 역가나 것인가? 바이러스 네. 숫자나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그래서 항체는 있지만 면역이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 그렇구나. 네,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근데 항체가 생겼던 애기한테 또 노출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억지로 윤리법에 어긋나는 네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케이스가 쌓이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면역이 생겼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바이러스를 이겨낼 만한 면역인지는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뭔가 면역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재감염이 중요하고 그 네. 기억세포가 중요하기 네. 때문에 항체가 있는 네. 기간에는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도 버틸 수 네. 있는데 그 항체가 있는 기간이 유효기간이 네, 있다는 유효기간이 좀 있을 말씀이시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감염이 됐을 때 요게 아기도 걸릴 수 있다. 감염이라는 거는 네. 이제 수직 감염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가장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자궁 안에서 바로 감염이 되는 거 수직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경우가 있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노출돼서 나중에 감염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수직 감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출이 돼서 생기는 감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가 아기를 놓을 때는 분만을 할 때는 나오는 즉시 아기는 격리를 시켜요. 네, 그리고 최대한 아기가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왕절개 분만을 해요. 그래서 네네. 격리를 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서 아기를 최대한 노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모유 수유 부분이 걱정이 되잖아요. 네네. 아기가 나왔는데 나는 모유 직수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할 수 있느냐. 근데 모유 수유를 했을 때 그 모체의 모유에서 바이러스 DNA가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은. 어머, 그래요? 케이스가 있는데 네네네. 몇 케이스 되지 않아요. 어쨌든 있긴 있는 예, 거죠.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그런 반염 바이러스도 우리가 모유 수유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모유 수유가 가능은 하지만 네. 100% 안전하다라고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네. 사실 어제도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맞아요. 지금 산모는 감염이 됐는데 아이는 네. 정상으로 이렇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네. 분만을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 의사들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10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네. 코로나19 항체가 발견이 됐지만 출생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이거를 새로운 감염병지에 기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 여러 연구가 성인에서는 좀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성인에서는 뭐 2020년도 이것도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이제 뭐 항체 수치를 측정했는데 IgM, IgG가 한 2달에서 7달까지 유지가 좀 되더라. 이제 항체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감소는 계속해요. 아, 네네. 네, 조금씩 줄어는 들고 그 다음에 항체 양성이었던 한 25% 정도 60일에는 음성이 나타나더라. 그 네. 항체가 있다고 나타났는데 60일에 보니까 이건 또 음성이더라. 그래서 코로나 항체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 논문의 차이점은 마일드 인펙션이란 말은 그 폐렴이나 호흡곤란이 오지 않는 경증 감염이거든요. 약한 네. 감염. 약한 감염에서는 항체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예요. 이 논문에 의하면. 네네. 그래서 결국은 항체가 줄어드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2020년도 때 11월 달에 네이처 뉴스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 때 태아의 항체도 당연히 감소한다고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네. 그 감소하는 정도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경증, 중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그건 어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는 태아 쪽에서 더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억세포가 중요하고, 항체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기억세포가 기능을 올바르게 확실하게 해준다면 다음에 감염이 돼도 면역은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조금 희망적인 얘기예요. 이 11월 20일 날 네이처 뉴스에 나왔던 그러니까요. 말은 네. 기억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재생산하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그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메시지인 것 연결이 되는 같아요. 내용이네요.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기억세포가 중요하다고 네, 하니까 이게 맞아요. 얼마나 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지가 네,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고위험군 이제 산모분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또 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산모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어날 때는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복한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를 떠올려 보면 지금 산모분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바로 마스크를 또 씌워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면서 손위생 잘하고 예방을 잘 한다면은 조금씩 줄어들 거고, 그만큼 우리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결국은 호흡곤란이라든지 폐렴 때문인데, 그런 증상도 줄어드는 항체 치료라든지 그런 백신에서 증상도 조금씩 감소를 해서 감기 정도로 생각되는 수준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다 같이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위생 잘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임신이라는 거는 10달의 긴 여정이에요. 그 긴 여정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라서 제가 너무 행복하긴 한데, 지금 시기에는 임산부들이 일단 코로나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심 또 조심해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네. 많은 산모분들이 아주 잘 분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네. 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